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언제 어디서든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체크해주는 제품이 등장했다. 작은 크기에 확실한 성능을 갖춘 가정용 미세먼지 측정기를 만나보자. 휴대전화로 속도를 조절하는 과속방지 스케이트보드. 그런데 이 스케이트보드를 초등학생들이 만들었다는데? 미래의 발명가들이 뭉쳤다. 인벤션 칠드런을 만나보자.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어도 자금이나 경험 부족으로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 청년 창업가들의 길잡이. 청년 창업의 꿈을 실현시켜줄 서울시 청년창업센터를 찾아간다.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피해야 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일일이 농도 수치를 확인하기 힘들어 미세먼지에 노출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불편함을 해소시키고자 만들게 된 가정용 미세먼지 측정기. 크기는 작지만 한치의 오차도 허락지 않는 가정용 미세먼지 측정기를 만나보자.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고 해 달려온 곳은 공장도 회사도 아닌 아파트 단지. 저기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레츠메이크 팀에서 오셨죠. 반갑습니다. 들어오세요. 어라, 아무리 봐도 그냥 가정집인데 여기가 작업실 맞아요? 네, 여기 제가 살고 있는 집인데요. 방 하나를 작업실로 꾸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라, 집안에 작업실이 있다는 말씀? 저희도 좀 들어가도 되죠? 소박하고 정갈한 느낌의 작업실. 바로 이곳에서 오늘의 주인공인 가정용 미세먼지 측정기가 탄생했다고. 평소에 만들기를 좋아하고 그것을 제품화시키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또한 생활에 불편함이 있는 그런 요소들을 제품을 통해서 생활을 개선시키는 그런 역할을 또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이번에 가정용 미세먼지 측정기를 통해서 대중들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요리 보고 조리 봐도 미세먼지 측정기로 보이는 제품은 없지 않나요? 아니 이건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이거? 이것도 아니잖아요. 네, 이 제품이 가정용 미세먼지 측정기입니다. 혹시 이 앙증맞고 귀여운 요거? 이게 직접 만든 가정용 미세먼지 측정기란 말씀이시죠? 어머나, 너무 깜찍하다.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미세먼지 측정기로서 공공기관에서 알려주는 농도의 값이 아닌 우리 집 방 안에 농도의 값이 궁금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농도에 따라서 얼집 LED의 색깔이 바뀌게 되며 집에 호흡기 질환이나 어린이들이 많은 집에서 사용하기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은 꽤 오래전부터 대두되어 왔는데,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따르면 미세먼지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감기,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은 물론 심혈관, 피부, 안구 질환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세먼지 농도 수치를 일일이 확인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은데, 배본수 대표 또한 그런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줄여보고자 제품을 제작하게 됐단다. 그 이야기는 수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평소 만들기를 좋아하던 배본수 대표는 그날도 마찬가지로 만들기 작업이 한창이었다는데, 계속되는 납땜 작업으로 방 안의 공기가 탁해져서였을까? 기침에, 콧물에, 재채기까지 그야말로 난리도 아니었단다. 작업 중 환기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직접적인 미세먼지 수치가 눈에 띄지 않으니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가 일쑤였다. 단순히 제 작업대에서 그 이유가 생겼습니다. 제 작업대에서 납땜 작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때 납 증기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수치를 제 눈으로 한번 꼭 확인해 보고 싶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수치를 확인함으로써 제 방에서 환기를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자공학을 전공한 배본수 대표에게 미세먼지 측정기를 만드는 일이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먼저 외관은 어떤 재질로 구성을 하고 어떤 모양으로 꾸밀지 제품의 전체적인 디자인을 잡아 스케치를 시작했다. 제품 내부에 들어가게 될 회로를 직접 그리고 LED 불빛을 어떻게 이용할지 고민했다. 납땜 과정, 회로 테스트 등 모든 작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듯 했으나
예상치 못한 복병이 발생했으니 바로 디자인이었다. 하지만 디자인 문제로 제품을 포기할 순 없을 터. 악발이 근성으로 일러스트 프로그램을 독학해가며 우여곡절 끝에 첫 시제품을 완성시켰다. 저랑 동갑내기 친척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디자인적인 면이나 기능적으로도 굉장히 만족하셨고 집에서 하나씩 사용할 수 있게 하나씩 달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여러 필요한 분들과 함께 사용하고 싶어서 펀딩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제품이 제대로 작동은 하겠냐며 의심하는 이들도 덜어 있었다는데,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제대로 짚고 넘어가는 매치메이커 제작팀. 작은 실험을 해봤습니다. 현재 작업실 내 미세먼지 수치는 19.3. 창문을 닫고 납땜 작업을 실시했다. 5분여간의 작업을 끝낸 뒤 미세먼지 측정기의 수치는 66.2. 확실히 공기가 탁해진 것을 알 수 있겠죠. 수치의 정확도를 살피기 위해 이번엔 밖으로 나와봤는데요. 작업실이 있는 곳은 서울시 강남구. 한국환경공단에서 발표한 현재 강남구 미세먼지 농도는 49. 배 대표가 제작한 가정용 미세먼지 측정기 또한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만하면 충분히 믿을만하죠?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뭔가를 만드는 것에 더 큰 흥미를 느꼈다던 배본수 대표. 그런 아들의 모습을 지켜본 아버지는 그에게 전자공학과 진학을 권유하기도 했었다는데, 제가 어릴 적부터 굉장히 만들기 분야를 좋아했었는데 어릴 적에는 전자공학이 가미되지 않은 레고나 단순한 과학 상자를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과를 정할 때부터 아버지가 전자공학을 가면은 너가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다 라는 매력에 빠져서 아버지의 권유도 있지만 제 의지로 이제 전자공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라인을 따라가는 로봇, 초음파 센서, 레이더 등 쉼없는 만들기 활동을 지속하면서 메이커로서의 실력을 다듬어 나갔다. 만들기에 있어서만큼은 일가견이 있는 그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마주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면 꼭 찾게 되는 분이 있었으니 전자공학을 전공한 선배이자 인생의 멘토이기도 한 아버지였다. 네, 아빠 전데요. 그 미세먼지 농도 값이 너무 들쑥날쑥하는데 이거 왜 이래요? 그거는 그 지점에 센서가 있는 지점에 농도값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 때때로 아버지의 조언은 풀리지 않는 문제의 마스터키 같은 역할을 해주었다. 다양한 시도와 도전 끝에 편리하고 똑소리 나는 결과물로 탄생한 가정용 미세먼지 측정기. 성능은 우수하지만 판매가는 기존 제품들보다 4~5배 정도 저렴하다는데 꼭 필요한 기능만을 넣기에 가능했단다. 휴대전화 충전기만 있으면 어디서든 동작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예쁜 디자인도 빼놓을 수 없는 매력. 현재 클라우드 펀딩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기도 한 가정용 미세먼지 측정기는 대중들에게 조금씩 알려지며 세상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 가정용 미세먼지 측정기를 첫 제품으로 많은 이들의 삶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할 다양한 제품들을 꾸준히 만들고 싶다는 배본수 대표의 계획을 들어봤다. 사람들의 생활하는 불편함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저의 제품으로 불편함을 해소시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회사에서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키는 그것을 추구로 하는 회사로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생활 속 불편함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녹여 멋진 제품으로 탄생시킨 배본수 대표. 그가 만든 가정용 미세먼지 측정기가 많은 이들의 삶에 유용하게 쓰이길 기대해본다. 어른들도 깜짝 놀랄 솜씨로 메이커들 사이에 혜성처럼 등장한 초등학생 메이커들이 있다. 발명하는 아이들, 인벤션 칠드런을 함께 만나보자. 내일을 창조하는 사람들이 모인 창조경제박람회. 3번째로 개최된 이 박람회에 미래의 발명가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작품을 뽐내는 메이커들의 전시가 한창인 이곳에 웬 아이들이?
얘들아, 너희들 학교에 있어야 할 시간 아니니? 당당한 목소리로 전시된 작품을 소개하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은데 오늘의 주인공인 이들은 인벤션 칠드런. 발명이라는 뜻의 인벤션과 아이들이라는 뜻의 칠드런이 합쳐진 발명하는 아이들이라는데 미래의 발명가를 꿈꾸는 인벤션 칠드런은 각종 발명 대회를 휩쓸며 메이커계의 작은 거인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그런데 오늘 이 박람회에는 어떤 일로 오게 된 걸까? 저희는 무한상상 발명 한마당 대회에서 과속방지 스케이트보드로 2등을 입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최 측 관계자분께서 추천해 주셔서 창조경제 박람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가득했던 무한상상 발명 한마당. 이 발명 대회에 과속방지 스케이트보드로 인벤션 칠드런은 도전장을 냈다. 결과는 대성공! 2등 다빈치상을 수상하며 오늘 이 박람회에 초대까지 받게 됐다는데 수상의 영광은 물론 박람회 초대까지. 얼마나 근사한 작품인지 궁금한데 설레이는 마음으로 찾아온 이곳은 어린 에디슨들을 위한 미래인재 교육센터. 저 멀리 박람회에서 봤던 스케이트보드가 등장하고 여기에요, 여기. 안녕하세요. 오늘 과속방지 스케이트보드 보러 오셨죠? 절 따라오세요. 따라오라면 잽싸게 따라가야죠. 미래인재 교육센터 내 발명교실. 만들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장소 걱정, 장비 걱정 없이 편하게 메이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준 곳이 이 발명교실이라는데 발명교육센터는 한국발명진흥회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함께 운영하는 곳입니다. 우리 발명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경기도교육청에 29개가 있고요. 아이들한테 기업가 정신을 가르쳐주는 곳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어려움에 부딪힐 때 많은 도움이 됐던 발명교실과 선생님. 거기에 인벤션 칠드런의 노력이 더해져 탄생한 과속방지 스케이트보드를 한번 살펴볼까? 오랜 기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스포츠, 스케이트보드. 따로 손잡이나 브레이크가 없는 스케이트보드는 내리막길이나 빠른 속도로 달릴 때 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이런 불의의 사고를 인벤션 칠드런도 피해갈 수 없었다. 스케이트보드를 타던 팀원 중 한 명이 큰 사고를 겪었던 것인데 어떡해. 사고를 당한 친구를 위해 하나로 뭉친 인벤션 칠드런. 스케이트보드로 인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속도 조절 스케이트보드를 생각해냈다. 친구를 위한 착한 마음이 담긴 과속방지 스케이트보드.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스케이트보드 같은데? 이것은 과속방지 스케이트보드인데요. 다른 보드와는 달리 여기 ESC, 즉 변속기를 사용해서 과속을 막을 수 있는 특징을 가진 스케이트보드입니다. 기본 베이스인 아두이노, 휴대전화와 통신할 수 있는 블루투스 모듈, 속도를 제어해주는 변속기, 제동장치의 역할을 하는 타이밍 벨트까지 단순해 보이지만 제 역할을 하는 장치들이 가득 들어있는데 여기에 일반 스케이트보드와 다른 기능 추가. 블루투스 모듈과 변속기를 이용해 애플리케이션으로 속도 제어가 가능하도록 개발한 것인데 애플리케이션 속 업을 누르자 속도가 올라가고 다운을 누르면 줄어드는 속도. 거기에 더 신기한 건 브레이크를 누르자 원하는 장소에 바로 멈추는 스케이트보드. 이야, 버튼 하나 눌렀을 뿐인데 자유자재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니 이제 타는 사람도 주위 사람도 모두 안심할 수 있겠죠? 과속방지 스케이트보드 외에도 더 많은 작품이 있다는데 꼼지락꼼지락 스마트폰으로 조작하자 움직이는 이건 탱크? 이것은 제가 직접 개발한 무선 전용 탱크입니다. 이 탱크는 아두이노와 블루투스를 사용하는데요. 이 컴퓨터로 직접 프로그램을 짜서 아두이노에 넣게 되면 이 핸드폰과 블루투스를 연결해서 통신을 할 수 있게 만든 무선 전용 탱크입니다. 한창 꾸미기에 관심이 많은 여학생. 머리를 말고 있는데 평범한 헤어롤 같이 생긴 이건 휴대용 헤어드라이어? 머리를 말리며 동시에 스타일도 낼 수 있는 바쁜 도시 여자의 필수품. 또 폐품과 과학상자만을 이용해 만든 오토마타 거북선.
샤워 중 샴푸 등의 위생용품 사용을 스스로 감지해 자동으로 작동을 멈추는 스마트 샤워기까지 성인 메이커에게도 뒤지지 않는 실력으로 미래의 발명가를 꿈꾸는 그들. 인벤션 칠드런. 이들의 앞으로의 계획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무한상상 발명 한마당이나 여러 발명 대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모여서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고 과속방지 스케이트보드를 더욱더 보완해서 편리하게 탈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어리다고 무시 마라. 기발한 아이디어와 뛰어난 실력 모두를 갖춘 인벤션 칠드런. 앞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메이커 활동 많이 기대하고 있을게요. 최근 몇 년간 창업에 대한 20, 30대 청년층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게 현실인데요. 바로 이런 예비 청년 창업가들에게 길잡이가 돼주는 창업 지원 기관이 있습니다. 청년 창업의 꿈을 실현시켜줄 든든한 지원군, 서울시 청년창업센터를 찾아갑니다. 미국의 마크 주크버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청년 CEO의 대명사로 꼽히는 인물이죠. 국내에서도 이처럼 청년 창업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많을 텐데요.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 창업가들에게 창업 공간, 창업 활동비, 전문가 컨설팅 등의 도움을 주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 6년간 4,500명 가까이 청년 창업가를 배출하면서 청년 창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서울시 청년창업센터인데요. 어떤 곳인지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창업센터는 강남 청년창업센터와 청년창업플러스 센터 두 곳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는데요.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자금이나 경험이 부족해서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 30대 예비 청년 창업가를 위해 사무공간, 창업활동비, 창업 코칭 등의 도움을 주는 창업 지원기관입니다. 이곳 강남 청년창업센터에는 서울시 청년창업센터의 대표적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챌린지 1000 프로젝트에 선정된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6기 최종 합격 200팀, 7기 예비 합격 500팀이 창업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유망 분야로 꼽히는 IT를 비롯해 제조와 서비스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 아이템이 창업과 사업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해주는 교육과 컨설팅이 중요한 단계에서 서울시 청년창업센터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입주기업들의 창업 역량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실습형 창업교육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지식재산, 자금, 법무 등의 분야별 전문가가 상주해 요일별로 맞춤 컨설팅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창업 교육이나 전문가 컨설팅, 또 멘토링도 중요하지만 창업자들끼리의 교류를 통한 정보 공유와 협업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할 텐데요. 바로 이러한 점에서 서울시 청년창업센터가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자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서로 교류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청년창업센터의 입주기업을 만나러 가보시죠. 뚝딱뚝딱 경쾌한 망치질 소리가 들리는 이곳은 입주기업 중 한 곳인 가구 제작 스타트업입니다. 작업이 한창이어서 잠시 지켜보던 중 뭔가 특이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망치로 가구에 못을 박는 게 아니라 목재와 목재를 짜맞추고 있다는 점. 한옥의 짜임 구조를 접목해 가구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가구 디자이너이자 이곳 대표인 남궁윤정 씨는 한국의 전통 가구를 발전시켜 대중화할 수는 없을까 하는 고민에서 지금의 일을 시작하게 됐다는데요. 많은 고민과 연구 끝에 전통적인 한국 가구의 짜임을 컴퓨터로 설계하고 이를 CNC 공작 기계로 제작하는 지금의 방식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가구는 해외에서 먼저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본격적인 사업화를 목표로 서울시 청년창업센터의 챌린지 1000 프로젝트에 도전해 입주기업으로 선정되었고 지금은 챌린지 1000 프로젝트의 첫 단계인 창업 성장 과정에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지원을 받고 있을까요?
제가 도움받은 부분은 한 3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요. 자금, 그리고 교류할 수 있는 부분, 교육 부분이 있습니다. 자금 쪽으로는 사무실을 지원해 주시는 것과 그다음 창업 지원 자금, 그리고 저희끼리 IR 데모 대회를 통해서 프레젠테이션 대회를 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교류는 서로 창업가들, 스타트업끼리 교류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을 통해서 서로 잘 몰랐던 부분, 뭐 벤처기업 인증을 받는다든지 또 다른 지원 사업을 찾는다든지 그런 부분을 교류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교육은 저희가 잘 모르는 세무 부분, 회계 부분, 경영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진단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자금이나 교육 프로그램 지원과 함께 입주기업 간의 교류 또한 입주기업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고 말하는 남궁 윤정 씨. 실제로 센터 내 입주기업 대표자들과 자주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분야지만 청년 창업이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형성된 네트워킹은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되어 청년 창업가들의 동반 성장과 상생 협력을 돕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로가 서로에게 고객을 소개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서로 도와서 같이 미팅을 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B2B 세일즈를 하고 있는데 어떤 다른 대표님이 디자인을 하고 있는 웹 디자인을 하고 있는 대표님이 내가 어떤 업체에 신규로 이제 신설되는 업체에 가니 웹 디자이너가 필요하고 또 가구도 필요하더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같이 미팅을 가서 가구에 대한 상담을 같이 하기도 하고 그분은 그분이 해당되는 웹 디자인에 대한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고객을 소개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입주 기업을 찾았습니다. 수제 맞춤 자전거 전용 신발을 개발한 곳인데요. 평소 사이클 마니아인 이준희 씨가 본인이 느껴왔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개발에 나섰던 것. 더 이상 발을 신발에 맞추지 않고 신발을 발에 맞춰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로 챌린지 1000 프로젝트에 도전해 아이디어 현실화를 이뤄냈습니다. 이제 아이디어를 가진 수많은 이제 젊은 창업자들이 그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도움이 되고요. 저마저도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기에 입주를 하게 되면서 그 이제 아이디어가 현실로 나오게 되는 발판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창업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 중에 또 이제 자금적인 문제들도 있을 거고요. 그 문제도 여기에 이제 교육이나 많은 정보를 통해서 이제 효율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 개발한 제품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창업 성공에 대한 자신감도 커졌다고 하는 이준희 씨. 지금의 배움과 노력을 밑거름으로 앞으로의 더 큰 성장을 기대해 봅니다. 이곳은 서울시 청년창업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또 하나의 창업 지원 공간, 청년창업플러스센터입니다. 앞서 보았던 강남 청년창업센터 내 입주기업들이 또 한 번의 평가를 거쳐 사무실 지원과 함께 투자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인데요. 창업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이 안정적으로 자립하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투자 연계형 지원 사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열리고 있는 특별한 행사 데모데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챌린지 1000 프로젝트 6기 입주 기업들을 대상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유망 기업을 선발해 투자자와 연결해주는 자리인데요. 서울시 청년창업센터 내 입주 기업 12팀이 참가해 각자 준비 중인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투자 기업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심사는 민간 투자기관 대표와 엔젤 투자자 등으로 구성된 8명의 심사위원과 20명의 멘토 평가단이 맡았는데요. 경영진,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수익성을 기준으로 평가해 상위 5개 기업을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그 어떤 때보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입주기업 대표자들. 성공 창업을 꿈꾸는 이들에게 지금 이 시간은 또 다른 배움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데모데이를 통해서 많은 투자자분들 앞에서 제가 저희만의 서비스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 발표를 통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 투자자분들의 그 피드백을 실질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 보니까 앞으로 저희 회사에서도 어떻게 투자를 유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서비스를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서울시 청년창업센터 데모데이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던 청년 창업가들의 패기와 열정. 이들의 꿈이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한편 여기 패기와 열정으로 똘똘 뭉친 또 한 명의 청년 창업가가 있습니다. 챌린지 1000 프로젝트에 선발된 뒤 1년의 창업 교육을 무사히 마치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김혜진 씨. 캐릭터 관련 사업으로 2012년 창업해 창업 3년 차를 맡고 있습니다. 김혜진 씨가 직접 디자인한 캐릭터를 활용해 다양한 캐릭터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캐릭터 제품이 바로 이 책 저금통.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책자처럼 보이는 종이가 책 저금통이 될 텐데요. 책자 안에 설명서에 따라 접고 끼우면 책 저금통 완성. 100원짜리 동전으로 책 저금통을 가득 채우면 12,000원 정도. 책 한 권을 살 수 있는 돈이 모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책 저금통. 아이들이 책 저금통을 통해 독서에 흥미를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김혜진 씨의 바람이기도 한데요. 내년에는 해외 진출도 계획하고 있어 서울시 청년창업센터의 도움을 받아 투자처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해외까지 이제 저희 특허 등록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좀 투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센터에 좀 도움을 받고 지원하는 내용들을 좀 적극적으로 알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투자 받아서 또 이제 더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작지만 새롭고 의미 있는 아이디어로 청년 창업가의 길에 들어선 김혜진 씨. 좋은 가치를 만들어가는 기업의 CEO가 되겠다는 그의 꿈을 응원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성공 가능성이 있는 유망 기업을 선발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주고 있는 서울시 청년창업센터. 지난 6년 동안 많은 청년 창업가를 배출해왔는데요. 머지않은 미래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청년 CEO의 등장을 기대해봅니다.